아, 어, 안녕하세요. 마이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세무경제 채널에서 이제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그 내무경제 채널하고 세무경제 채널 이제 두 채널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조금 그 세무경제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후 시장 들어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상황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지만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 상황 어떻게 또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마 답이 보일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저께 저녁, 그러니까 주말 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미국은 경제 성장률 2%를 달성할 것이다.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발표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재 미국에 나온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랑은 좀 엇갈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트럼프만의 또 어떤 말로 끝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미국 경제 상황은 아직까지는 뭐 낙관적인 부분은 아니고 조금 부정적인 부분에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뭐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기존에 거의 뭐 1%대 미만이었다라고 하면 이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1% 이상 경제 성장률을 올 한 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 모든 기업들, 전 세계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이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올해 안에 또 어떤 변수들이 발생될지,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이 양반이 또 어떤 또 말들로 시장을 뒤흔들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좀 먼 어떤 시장 상황들을 예측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도 매수도 중요하지만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대응이. 그죠? 무조건 좋은 자리에 싼 가격에 매수했다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매도를 어느 자리에서 해야 되고 뭐 분할 매도를 할 건지 한 번에 매도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도 더 이하로 빠졌을 경우에는 어느 가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그 보유한 종목들이 성장 가능성이나 어떤 기대 심리가 뭔가 또 수급을 동반하는 어떤 기대 심리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 불타기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이런 부분들,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갖다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예측은. 정말 장기적인 어떤 시장 예측, 장기 시장 예측은 뭐 워런 버핏이나 진짜 성공한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대신에 단기적인 시장 예측은 그래도 단기적인 시장 예측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은 이제 대응, 그리고 이 대응은 누가 해주냐? 이 대응은 자 저희 네모경제 세모경제의 김민규 대표와 저 마이클 신 제가 여러분들 좀 대응해 드릴 테니까 잘 쫓아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 거 채팅창이 안 열리네요. 어허. 네. 일단 지금 채팅창이 에러가 나서 네. 채팅창이 잠시만요. 왜 이러죠? 채팅창이 이렇게 좀 에러가 나가지고 네. 뭔가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네. 텔레그램 소통방 통해서 자
소통방 통해서 저랑 소통하시면서 또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인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뭐 FST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면 좋았겠지만 그동안에 제가 방송을 안 했잖아요. 근데 작년 10월 말까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종목들 다 수익 났습니다. 이제 커뮤니티방 통해서도 제 커뮤니티방 통해서도 여러분들 확실히 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 걸린 것도 있죠. 시간 걸린 것도 있고. 그 대신에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권 안에서 일부 매도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인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종목들 그래도 안 좋은 장에서도 그래도 다 꾸준하게 좀 수익을 냈다라고 저는 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여러분들께 인제 좀 소개해 드릴 종목이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자 이제 여러분께 소개드릴 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들 외에 어차피 소음이라든가 환경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현재 그 미국의 애리조나주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그 AI 데이터 센서를 사람이 없는 지역에 짓는 약간 이런 방법으로 우회를 하고 있다, 미국 자체도. 그러면 이 구간에 데이터 센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송전망 여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어쨌든 전선이라든가 뭐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선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종목들 제가 인제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인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SMR, 예. 소형 원전이죠. 네. 앞으로 인제 미국에서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 30 기가 아니죠. 10 기. 2030 년도부터 원자력 발전소 10 기를 갖다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 기가 뭐냐면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전, 이 SMR 소형 원전으로, 소형 원전. 그래서 이 SMR은 보통 그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뭐 1200 메가와트에서 1500 메가와트, 500 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짓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에 인제 그 원전 설비라든가 거기에 인제 원자로라든가 이걸 넣으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뭐냐면 빠르게 올해 2026 년도에 빠르게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전력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제 트럼프도 "그린 에너지는 하지 마." 예. 그 대신에 그 석유, 화력 발전이죠. 예, 석탄. 근데 석유나 석탄이 아니라 LNG, LPG? 네, LPG. 예. 이 천연가스를 통한 발전 시설을 갖다 먼저 짓고 그다음에 2030 년도에 정부 정책으로 계획되어 있는 원전, 원자력 발전소 10 기를 갖다 짓겠다. 근데 여기 10 기가 들어가는 것도 대형 원전이 아니라 SMR 소형 원전을 갖다가 건설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제 뭐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좀 윤곽은 잡혀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 플러스 이제 소형 원전 SMR로 일단 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이 소형 원전을 만들 때 필요한 필수 부품, 필요 부품을 갖다가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천적으로는 이제 미국계 회사 얘네가 이름이 뭐였죠? 얘네 회사가 어 하여튼 있습니다. 예, 미국계 회사가 SMR 뉴스케일 파워라고 합니다.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가 원전 이게 SMR 뉴스케일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SMR 이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 갖고 있는 건 뉴스케일 파워밖에 없고요. 여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 필요한 필수 부품들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필수 부품. 그러니까 거의 메인이죠. 예. SMR 소형 원전의 대장이죠, 당연히.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뭐 신고가 뚫었죠. 네, 지금 신고가 달성했죠.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기존 2007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 신고가, 2007년도 신고가 달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까지 이 상승분은 기존에 이 뉴스케일 파워하고의 SMR 원전 관련된 어떤 기대 심리로 좀 상승이 나왔다. 기대 심리로 나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SMR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은 나온 거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온 게 있죠. 이 SMR 발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시온가 달성했지만 추가적인 펌핑 나올 겁니다. 예, 추가 펌핑 나올 거예요. 시온가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펌핑 나옵니다. 그 대신에 아직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상승이 안 나온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회사냐 하면 이름이 안 나왔네요. 자,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하고의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고 수처리 공정을 담당하고 있고 계측 제어, 설비, 그다음에 방사선 관리, 핵 연료 취급 설비 운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화력 발전 M&O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 연료 공급, 해처리 설비 운전, 그다음에 뭐 환경 설비 분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의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회사냐? 그쵸? 네, 어떤 회사냐면 어 회사 이름을 안 적었네요, 제가. 네, 어떤 회사냐 하면 얘네는 한전 산업입니다. 한전 산업. 네. 한전 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얘네가 이제 하는 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 관리예요. 유지 관리. 그러니까 뭐 핵 연료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처리. 그러니까 원전에서 그러니까 원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거 갖다가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어지면은 뭐 한국전력에서 아니면 뭐 한전 뭐 KPS 한국전력이 합작해서 아니면 뭐 다른 여러 부자재 기업들이 합작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떡하니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운전은 당연히 이제 뭐 한전 KPS나 이제 맡아서 하겠지만 여기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거 갖다 설비 관리 이 부분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한전 산업이 뭐냐면 한전 산업이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네,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까지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소세에서 최근에 좀 흑자 전환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 폴란드 원전이라든가 여러 나라의 원전 이제 또 수주 관련해서 뭐 하나 또 터지겠죠. 네, 하나 또 계약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전 산업은 어쨌든 이 유지 보수, 설비 관리, 유지 보수 및 관리죠. 네. 이 부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얘네가 투입이 돼야 된다. 한전 산업이. 그리고 얘네 이제 기술 자체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은 설계도 위주의 이제 기술력, 그러니까 특허라든가 기술력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제 원전이 굉장히 노후화됐죠. 미국은 노후화돼 있다. 예. 이제 설계 기술력, 뭐 설계나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력은 있지만 이렇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설비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 산업이 그동안에 인제 그 기술력을 계속 축적했기 때문에 미국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 뭐 완전 앞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등비등하거나 조금 더 어떤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 있다. 그래서 요번에 인제 미국의 한국전력도 인제 캐파 키우려고 진출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인제 미국이 그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원전, 원전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예. 가스 발전. 이 가스 발전소까지만 짓게 되면은 한전 산업도 여기에 그 뭐 코리아 원팀 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한전 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심장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한전 산업은 그 피를 갖다가 계속 돌게끔 예 피를 돌게끔 하는 그런 유지 보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 뭐 체코, 폴란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 수주도 유력하고 여기에 인제 한국 원전 모델 해외 진출 그럼으로써 인제 팀 코리아 이제 해외 원전 수주가 됐을 경우에 이 한전 산업이 유지 보수를 위해서 얘네가 사업성이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매출 증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얘네가 인제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처리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처리 기술. 여러분도 인제 그 원전이 만약에 인제 돌아가려면은 원자로를 식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인제 대형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닷가 근처에다 많이 지었잖아요, 바닷가. 예. 바닷가. 예. 바닷가 근처에다가 원전을 지어야 됩니다. 예,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근데 인제 SMR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근처에 안 지어도 됩니다. SMR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그 공냉식으로도 예 자연 대류 현상으로도 원자로 식힐 수가 있거든요. 워낙 인제 소형화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필요 없다. 그 대신에 어쨌든 물은 계속적으로 예 순행식으로 해서 이 원전을 식히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이 수처리 공정이 필요하냐면은 물속에 이제 뭐 미네랄 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제 배관 찌꺼기에 인제 뭐 쌓이게 되거나 그러면은 배관을 갖다 갉아먹어서 터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관을 갉아먹어서. 그래서 이 수처리 기술은 이 불순물이 없는 그러니까 초소수 그러니까 완전 진짜 완전 그 수소죠, 수소. 예. 수소죠. 수소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수초리 설비의 일단 기초 단계거든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순수 이 물을 갖다가 만드는 기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터빈에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증기를 막 뿜어내 가지고 증기 생산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는 뭐 미세한 금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제 물질들이 막 안 좋은 물질들이 일단 섞여 나오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물로 이렇게 필터 작용을 통해서 물로 만드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계 기업들이 뭐 이오나 필터라든가 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한전산업이 갖고 있는 이 수처리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원전이 일단은 세워지고 나면 뭐 SMR 소형 원전이 세워지고 나면 무조건적으로 한전 산업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미국이 원전 2030년도부터 뭐 SMR 소형 원전을 짓든 대형 원전을 짓든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해서 원자력 발전을 짓게 되면은 얘네들은 뭐 설계는 있지만 얘들이 직접 건설하거나 직접 건설 건설하거나 이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는 많은데 이 건설 쪽으로는 굉장히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원전도 굉장히 노후화돼서 기존의 기술로는 솔직히 새로 짓는 원전들을 갖다가 유지 관리하기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 산업이 만약에 미국이 원전, 그리고 뭐 다른 나라 뭐 체코, 그다음에 체코 두쿠바니 원전에 뭐 폴란드라든가 또 다른 중동의 원자력 발전소 SMR 소형 원전 들어갔을 때 한전 산업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전 산업 하면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전, 한국전력, 한전 KPS, 그러면 한전 산업도 얘네 자회사인가? 한전 산업도 자회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 한국전력이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 얘네가 지분이 아마 20 몇 프로입니다. 21%인가 그렇고요. 한전 산업의 최대 주주가 자유총연맹. 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이 1대 주주입니다. 1대 주주. 최대 주주예요. 얘네가 31% 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옛날 얘기하면 2003년도에 한전 민영화 작업하면서 한전 산업이 한전 KP 이렇게 다 분리가 되면서 자유총연맹이 지분을 많이 확보해서 최대 주주입니다. 얘네가 최대 주주.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 산업이 앞으로 이제 SMR 원전이던 대형 원전을 지을 때 필수적인 어떤 유지, 관리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총연맹? 어, 네, 자유총연맹? 예전에 약간 그 북한 노동당 약간 그런, 제가 이제 그쪽으로는 잘 좀 문외한이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잠깐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선 뭐냐면 이 한전 산업을 지분 인수를 통해서 한전 산업 지분을 갖다가 인수해서 공기업 하려고 해요. 공기업.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키포인트거든요.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기대 심리, 주가 상승을 위한 기대 심리로서 현재 한전 산업을 다시 갖고 오려 하고 있어요.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제 그 작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가시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만간 그 내용들이 스멀스멀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한전 산업 주가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겠죠. 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굉장히 한전 산업이 유망한 또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약간 빨간색, 파란색 뭐 내용은 있지만 저는 정치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어쨌든 전력 수급을 위해서 지금 뭐 한국전력이 매년 몇 조 원씩 지금 손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력 수급에서 2038년까지 대형원전 2기, 2기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35년까지는 SMR 소형 원전 한 기를 투입하겠다. 이게 현재 2024년도에 11차 정기 본이 11차 그 정기 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정책입니다. 정책. 여기에는 석탄 발전도 일단은 퇴출시킬 거고요. 예, 그 대신에 이 석탄 발전소를 갖다 없앤 게 아니라 왜냐면 이 한국 한전산업이 이 석탄 발전 유지 보수를 주로 메인으로 했던 회사거든요. 그럼 석탄 발전소 퇴출시키면은 얘네 이제 먹거리가 없어진 거 아니야? 매출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석탄 발전을 갖다가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 똑같이 미국도요. 미국도. 그다음에 뭐죠? 가스. 예. 가스 발전. 이걸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네 한전 산업의 어떤 매출 비중에서 이 석탄 발전이 퇴출해서 없어진다 그건 아니고 다른 그 에너지로 일단 턴해서 간다. 유지가 될 거다.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것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한전 산업이. 국유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서도 그러니까 한국전력에도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제 그 전력 그 전력 발전에 대한 부분 그 11차 그 전기본에서도 현재 원전 2기, 대형 원전 2기랑 SMR 소형 원전 1기 일단 개발 계획이 정책이 일단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인제 여러분한테 추천드렸던 한전 KPS도 마찬가지고 한전 KPS 이건 우리나라니까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전 KPS나 그다음에 한전산업 이 종목들이 쪼끔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워낙 그 원전 관련된 이슈들도 많고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대신에 쪼끔 길게 봐도 한전 KPS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전산업도 충분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인제 여기서 SMR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필요한 지역에 그냥 근처에다 지어도 돼요. 이 대형 원전처럼 직접적으로 땅을 막 파고 거기다가 그 뭐 철제 올리고 막 콘크리트 붓기 전에 원자로 막 설치하고 막 이 과정이 아니라 정말 모듈식으로 해서 공장에서 이 SMR 원전 갖다가 부품별로 쫙쫙쫙 만들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설치가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를 그 만드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어쨌든 이 에너지, 이 전기, 이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갖다가 어쨌든 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SMR 원전 이거 갖다가 발전소를 짓기 위한 부분들 더 빠르게 가시화시키고 있다. 발전소를 갖다가 짓기 위해서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정책적으로는 미국은 2030년도부터의 원자력 발전소 10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남에 있어서 그 어쨌든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도 이제 SMR 이 소형 원전 투입되는 그 기간이 정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한 가지 더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만약에 지어 놓은 다음에 지금 현재 얘네 주변에 다른 에너지 뭐 수소나 아니면 뭐 이런 석탄 발전으로 얘네가 전기를 돌다 치면 이거를 원전 이런 SMR이나 원전으로 전기를 바꿀 때 그러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원래 석탄 발전소에서 오던 그 전기를 갖다가 원자력 발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그 딜레이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 딜레이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전기를 갖다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이 한전 산업입니다. 한전 산업. 유지 및 관리, 보수, 설비 모든 것들. 네, 한전 산업.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 산업이라고 하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전 산업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산 에너빌리처럼 기존의 그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게 좋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강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기존의 고점을 뚫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펌핑 계속 나오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이거 뭐 어차피 계속 상승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뭐냐면 한전산업처럼 아직 더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차트를 좋아합니다. 한전산업처럼.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든 그 지표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어? 끊겼다고? 네. 자, SFT 제가 이제 아까도 텔레그램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이 지표는 뭐냐면 김민규 대표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누가 더 정확하냐 이거는 예, 말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이 세력하고 외인 매수가 들어와 있는 건 뭐냐면 일부 이제 진짜 세력입니다. 세력, 세력. 이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진짜 세력, 조직들.
뭐 번호표, 번호표 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외인 매수 들어온 거는 외인은 실제 외국인, 네, 외인, 네, 뭐 메리츠증권이라든가 이런 외인들이 같이,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거죠. 쌍끌이 매수가 5분봉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거죠. F, FST 이거는 이제 그 검사 장비, 노광 검사하는 장비 관련 줍니다. 반도체 관련 줍니다. 후공정에 들어가는 가장 필요한. 그래서 제가 아까 라이브 텔레그램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아, 뭘 드릴까, 어떤 걸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결국에는 뭐죠? 예, 결국에는 고려 아연을 제가 드렸죠. 고려 아연. 고려 아연 관련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라이브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고려 아연 이거다. 그런데 한전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전산업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세력 매도가 났는데 이 세력 매도 뭐라 그랬죠? 개인일 수도 있고 조금 돈 많은 개인일 수도 있고 뭐 번호표를 뽑는 세력일 수도 있고 번호표. 네. 그러니까 조막손이죠. 조막손. 조막손. 조막손들이 일부 예, 매도한 거죠. 근데 자, 외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3거래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 충분히 기존의 이 저항 구간 그냥 저항 구간 딱 봐도 여기잖아요. 잠시만요. 네. 여기가 1차 구간이고 그죠? 그다음에 2차 구간. 여기가 2차. 저는 1차 구간 이제 12,000 위 상단에서 안착이 된다. 여기에 딱 안착이 됐다. 여기에 안착이 됐다라고 하면 2차 구간까지 단기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 보여집니다. 단기적 상승. 그렇다고 오늘 제 방송 봤다고 해서 저희 그 세무경제 가족 여러분들은 한전산업 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너무 종목을 많이 들고 가도 이제 그때 한전산업 살 걸, 할 걸. 아니면 그때 뭐 마이클 신이 얘기했던 거 뭐 고려 아이언 미리 사놓을 걸, 뭐 제우스 살 걸, 뭐 대원전선 살 걸, 뭐 LG전자 살 걸, 텔레피스 살 걸, 이런 거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증거금 비중을 갖다 조절 잘해야 되거든요. 예. 막 이것저것 다 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 안 샀는데 뭐 그린강화 안 샀는데 아니면 LG전자 안 샀는데 확 올라갔어. 괜찮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그냥 여러분들이 안 계셔도 계속 돌아가요. 예.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종목들,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많고, 적게 먹어도 되고, 크게 먹으면 더 좋겠지만, 적게 먹어도 또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진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전산업은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고 보셔도 되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뭐 나도 한번 이거 사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매수하셔도 그거는 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한전산업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자회사 편입, 그러니까 한국전력 자회사 편입, 뭐 지분 인수, 그다음에 또 미국 시장, 이제 원전 또 시장에서,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캐파가 나오시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 캐파가 있기 때문에 한전산업이라고 하는 이 종목도 눈여겨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길게 방송을 좀 진행했는데 채팅창이 안 돼서 왜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21분 봐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진짜 정말 좋은 종목들 계속 소개해드려도 안 보시니까 너무 안 보고 계셔가지고 안타깝긴 했는데 그래도 점점 보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오늘 일단 5시 방송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또 상황 보면서 내일 오후 2시에 또 어디죠?
텔레그램 라이브, 텔레그램 라이브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또 소개해드렸던 한전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FST, 그다음에 고려아연, 그다음에 대원전선, LG전자, 텔레피스, 그린광학, 그다음에 삼성 SDI 오늘 또 예, 2차 전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 때문에 좀 수급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리뷰 진행하고,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지 시장 상황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 오후 2시에 텔레그램 라이브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 안 나와 있긴 한데, 네,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거기에 마이클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 커뮤니티방, 자, 공짜입니다. 네, 돈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셔서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도 받아갈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만든 이 지표 정말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 코딩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어떤 걸 더 넣고, 외인들. 어차피 시장은 어떤 그 순환 섹터에 따라서 움직이고, 강세 섹터에 맞는 종목을 찾아내고, 어차피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뭐 바이오면 바이오, 성장주 쪽에, 아니면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이 이제 강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거기에 맞게끔 이 트레이딩 뷰 지표를 갖다가 한 번씩 종목들 체크해 보면은, 세력 매수 들어왔는데 아직 세력 매도, 이렇게 세력 매도 사인 안 나왔네.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5분봉 단위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5분봉 단위로 새벽 매수가 들어왔는지 또 확인 가능하니까, 짧은 봉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4시간 봉, 뭐 1시간 봉,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정말 눈으로 보시기 편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또 원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링크 여기 안 나. 예. 채팅창 에러에서 안 나옵니다. 보시면 있어요. 네. 보이시죠? 아마 채팅창에, 예, 클릭하시면은 저희 담당 매니저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내일 오후 2시에 텔레그램 라이브 통해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